(2021년) 하반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공모 사업에 국가산단 서한 이다음 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1일 서구 중리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산목회 회원들의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20일) 대구 노인회관 대강당에서 제25회 노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은 시를 노래하는 달빛 시화전을 11월 4일까지 달서구 월강 수변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입주작가 성과전 유연한 히스테리아를 11월 30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1, 2층 전시실 및 4층 스튜디오 1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공동주관하는 21년 하반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공모 사업에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소재 국가산단 서한 이다음 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한 개소에 이어 국가산단 서한 이다음 아파트 내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며 이번 최종 선정으로 리모델링 비용 6천만 원과 매년 운영비 5,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2014년 달성군 하원읍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5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족 품앗이, 공동육아 정보나눔, 장난감 대여, 놀이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정 등의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시간대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을 위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여성가족과 또는 각 구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21일) 서구 중리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산목회 회원들의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매월 목요일 월 대회를 열고 있는 서구 그라운드 골프협회 소속 산목회 회원들과 이영애 시의원 참석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서구 중리동에 위치한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개인전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에 참석한 산목회 회원 어르신들 30여 명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산목회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서구 그라운드 골프 협회 내에 있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 단체입니다. 노인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 가지고 이 모인 단체이니까 우리 서구 그라운드 골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좋은 잘 돼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노인분들께서도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에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달서구도 어떻고 대구 시민은 누구든지 여와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일반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을 딴 스포츠로 그라운드 골프채로 공을 쳐서 굴려 홀에 넣는 방식으로 일반 골프처럼 합계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또 단순한 경기 방식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체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운동 효과와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인기 많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신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달성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신청사 건립 규모를 연면적 9만 7천 제곱미터 정도로 목표했으나 근본 타당성 조사에서 10만 5,496 제곱미터가 적절하다고 분석돼 당초 건립 목표를 상향 달성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본청 및 의회 4만 5,126 제곱미터, 지하주차장 3만 2,095 제곱미터, 기타 시설 2만 8,275 제곱미터로 제시됐으며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당초 대구시 계획보다 대폭 증가됐는데 이는 향후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하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고 근본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연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내년 2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총 사업비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구시는 신청사 시민상상단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제설계공모 사전준비도 함께 진행해 신청사 건립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일) 대구 노인회관 대강당에서 제25회 노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노인의 날 행사를 가져온 대구시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해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담은 경로 헌장 낭독과 노인 권익 향상 및 노인 복지 기여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서구 평원 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는 전수 어르신이 노인 복지 대상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는 임수현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이사와 정병진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가 함께 선정됐으며 노인복지 기여자 부문에는 하정용 대한노인회 대구 북구지회장이 수상하는 등 총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올해 대구에서 100세를 맞으신 71분의 장수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을 구군을 통해 직접 전달하기로 하고 대구시는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달서구 월강수변공원 산책로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역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야로 물들여집니다. 달서문화재단은 달서구 월강수변공원에서 11월 4일까지 시를 노래하는 달빛 시야전을 개최합니다. 매년 월강수변공원에서 개최되어 온 아름다운 시 낭송과 시를 소재로 한 감미로운 노래로 시민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감성 콘서트, 시를 노래하는 달빛 콘서트를 올해는 달빛 시야전으로 변경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야전은 달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가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역 시인들이 마음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시를 통해 지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대구 문인협회, 시하늘, 대구 시인협회 등 지역의 다양한 문인협회의 작가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공원을 찾는 가족, 연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지역 시인 작품 45점의 시야전 이외에 감성 현수막 포토존을 설치해 지역민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를 노래하는 달빛 시야전은 전시 기간 내 상설 무료 전시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입주작가 성과정 유연한 히스테리아를 11월 30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1, 2층 전시실 및 4층 스튜디오 1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예술발전소 11기 입주작가 14명이 지난 3월부터 창작한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1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성과전입니다. 작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비롯된 사회적 관계로부터 경험과 공포와 히스테리를 창작의 근원으로 삼아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 예술로 승화시킨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입주 기간 동안 상호 교류를 통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고 외부와 차단된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작업에 매진해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시명 유연한 히스테리아는 다루기 힘든 두려움이나 감정 가행의 마음 상태를 묘사한 히스테리아와 예술가들이 수평적 질서를 지키며 성장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태도인 유연한이라는 단어를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간대별 방문객 수는 80명으로 제한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성 이동의 내 손안에 희망 등불 사업 소식입니다. 월성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부터 한 달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135세대에 전등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무선 리모컨 LED 전등을 설치하고 세대 내 청소 봉사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월성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과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보조금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반영해 마을복지계획의 실천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협의체 최안집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생활 중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고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의 올해 3회째 달서 인문주간 운영 이야기입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운영됩니다. 일상회복을 꿈꾸며 치유와 위로의 인문학이라는 슬로건으로 구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 강연으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첫째 날 25일은 작가 정여울 씨의 인문학 특강 내가 사랑한 유럽이 진행되고 26일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씨의 힐링 파워 클래식, 27일엔 점심시간 공원에 산책 나온 주민들을 위한 테너 오영민 씨와 소프라노 이지혜 씨의 뜻밖의 오페라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은 미술평론가 박영택 씨의 랜선 미술관 투어로 작품과 미술관에 관한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여행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29일에는 테너 김완준 씨의 우리 가곡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몰랐던 숨은 이야기를 통해 한국 가곡을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으로 한 주간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인문주간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구민은 누구나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제3회 달서구 문화원 UCC 공모전 수상작 이야기입니다. 이번 UCC 공모전은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양한 생각에 공감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했습니다. 먼저 대상은 초중고등부의 김규리 외 1명의 동네 한바퀴, 그리고 대학 일반부는 이재환 씨의 우리 집 새 식구, 새 식구가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상과 은상, 동상 등 모두 12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장은 심사는 메시지의 명확성과 진실성, 최소한의 미디어 문법, 독창성 등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선입견 없는 평가를 했다며 초, 중, 고등부는 순수한 접근으로 시작했지만 구성과 제작의 스킬은 부족한 점을 많이 드러냈고 대학 일반부는 메시지를 무리하게 강요하는 부분이 드러나 보여 시상작에서 배제한 경우가 여러 점 있었으며 시상작으로 뽑은 작품은 당장의 멋진 작품이라기보다 비전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UCC를 통해 더 나은 자기 창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돈독하게 해줄 것 같은 작품에 점수를 줬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입상작은 달서구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천예술 창작공간의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달천예술 창작공간에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1기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을 개최합니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평범한 일상과 현실을 작가들의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을 도출해 관람객에게 신선한 영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프리뷰전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총 3회의 2인전으로 진행된 릴레이전을 개최했으며 9월에는 2021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특별 전시에도 참여해 관객들에게 이색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적 과정의 마무리를 담아낼 결과 보고전에서는 달천예술 창작공간의 시기적 변화에 맞춰 반영된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달천예술창작공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휴일 운영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가을철 농번기를 맞이해 11월 28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옥포를 비롯해 하빈, 현풍, 3개소에서 동시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휴일 운영은 벼 수확, 보리, 마늘, 양파 파종 등으로 인해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농번기 맞춤형 서비스로 바쁜 농번기 일정 속에서 농업인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립도서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브이로그 제작 이야기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국립대구과학관과 협력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오후 7시 유튜브 브이로그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대면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요구를 반영해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총 4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나만의 영상 제작하기, 앱으로 영상 편집,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OBS 사용법과 직접 생방송으로 방송해 보면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지역민은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송현초등학교의 진로문화
예술 체험 소식입니다. 학교는 미술, 뮤지컬, 댄스, 네일아트, 미술 체험의 5개 영역을 전문 예술인과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선향 교장은 학생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의 내용을 진로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장래 희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현초등학교는 그동안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송현숲 놀이문화공간, 송현 친구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송현 행복버스킹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며 진로 문화예술 체험을 실시해 2021 학년도 교육 목표인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송현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주와 위패 그리고 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주, 위패, 지방은 모두 신을 상징하는 신체, 곧 신위로, 특히 향교, 서원, 종택 같은 유교 문화 유적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입니다. 원시 종교, 현대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기원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사를 올릴 때는 반드시 신을 대신하는 신체가 필요했는데 유교 문화에서는 이러한 신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주, 위패, 지방이며 이를 통틀어 표현할 때는 신위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주는 신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그 사람의 후손집 사당 혹은 감실에 모셔져 있으며 상하로 길쭉한 직육면체로 앞쪽 몸체, 뒤쪽 몸체, 받침대, 세토막이 조립된 형태입니다. 신주의 특징은 앞쪽 몸체 전면 바탕에 흰색 칠이 되어 있다는 것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신호 왼쪽에 제사 모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한 방제가 표기되어 있으며 양쪽 측면에는 규라는 작은 구멍이 2개 있는데 혼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신주를 볼 수 있는 곳은 현풍목골 환원당 종택, 소래 현풍곽시 종택, 구지 경충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위패는 성균관이나 향교의 문묘 또는 서원이나 사후에 모신 신위로 형태는 신주와 비슷하지만 몸체에 해당하는 상하로 길쭉한 직육면체 나무 한 토막과 받침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패는 신주와는 달리 한 사람의 위패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퇴계선생 위패는 도산서원을 비롯한 전국 30곳이 넘는 서원과 234개 향교에 모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위패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도동서원, 이양서원, 예연서원, 낙동서원, 육신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주를 대신해 종이에 쓴 지방은 현대인들이 기일 제사나 명절 차례를 지낼 때 대부분 종이로 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은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다 보니 모양이 신주랑 비슷하며 그 가운데 세로로 신호를 적는데 신주와는 달리 방제가 없습니다. 신호의 마지막 2글자도 신주는 신주로 끝나지만 지방은 신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신주, 위패, 지방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신주, 위패, 지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면 그냥 신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위는 여러 유형의 신체를 한데 묶어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0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7일 송해공원 일원에서 해병대 전후회 달성군 지회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맑고 깨끗한 송해공원 만들기를 위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달성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송해공원은 대구 시민들의 주요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인기를 끌어 많이 찾는 장소지만 집중호우와 일부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수질 오염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날 해병대 전후회는 보트와 잠수 장비를 동원해 수중 오염물을 제거했으며 백색유에 걸려있던 쓰레기와 둘레길 곳곳에 숨어있는 공원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 전후회 달성군 지회는 수중 정화 활동 이외에도 인명구조 활동 및 야간 자율 방범 활동과 각종 행사자 질서 유지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 군수는 힘든 수중 정화 활동을 하는 만큼 해병대 전후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쓰레기 대가져가기를 실천하고 소중한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는 10월 19일 생활 속 탄소 중립 캠페인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이 적힌 홍보물 200장을 이병호 회장님, 최태순 여성회장님, 김재식 부회장님 외 용산일동 회원님들과 함께 용산일동 주민센터 3층에서 제작해 주민분들께 배부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김현두 푸른방송 대외협력이사가 취임했습니다. 김현두 대외협력이사는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경제 문화 발전에 힘쓰는 한편 특히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고객과 푸른방송 간 가교 역할에 충실히 함으로써 푸른방송의 고객 만족 서비스 신화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18일부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를 적극 홍보한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하지만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피가 먼저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은 상황을 불문하고 대피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주위에 화재 사실을 알리며 젖은 수건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성호 서장은 이번 홍보에 적극 동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4일 DGB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제3회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공사 대표로 출전한 해피디트로팀이 공공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빅데이터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대학교가 후원했습니다. 대회는 공공부문, 금융부문, 학생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총 53개 팀이 참가해 1차 서면 심사, 2차 PT 발표, 3차 최종 PT 발표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공사는 공공부문의 해피디트로팀이 참가했으며 동북지방통계청의 협조로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 자료를 활용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역세권 내 적정 입지를 공공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해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의 빅데이터 활용의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